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제가 쉬었네요.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2세예요. 이제 한국 나이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가 영업을 제가 힘들기 전까지는 저는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좌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굉장히 공평을 원했고, 공평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 또한, 자신의 책임 또한, 자신의 선택 또한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그 원인을 찾았어요. 환경의 탓, 한국 탓, 뭐 우리 부모 탓,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잘못을,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주는 핑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핑계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성공은 하고 싶고, 잘 사고는 싶고, 인정하고 싶고, 돈은, 그때 당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없었으나,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제 생기면서, 결국엔 경제를 벌고 돈을 벌어보고 사람을 만나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또한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흔히들 그냥 편하게 말하면 우파라고 하죠. 왜 보수 쪽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가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좌파의 속성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건 당연했고, 나에게 없는 건 불공평했던.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니라고 저는 극구 부인했고, 또한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면 저의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했고, 그게 왜 불편한지, 내 마음이 왜 불편했지? 왜 이야기가 나에게 불편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 안 맞는구나. 그냥 난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돌이켜보면 그런 말을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말해줬던 사람들이 고마운 거죠. 되게 정말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좌파는 언론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의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냥 나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 내가 직장 다니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 그냥 혜택에게만 몸이 말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이름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대여서 안정적인 급여로 그냥 노후 잘 살 수 있게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그냥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를 성장하는 거를 막아요.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거든지 뭔가를 다 배워야 돼요. 정치도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무책임한 거에 하나예요. 내가 정치를 알아야 우리나라가 있어야 우리 땅이 있고 우리 국민이 있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나만 생각하면 어쩌자는 건지. 그게 나만 생각, 그리고 부모잖아요. 보통 4050들은 기존의 20대처럼, 뭐 10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의 곁에서는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는 거, 탄핵 삭감하는 거, 뭐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이재명 그 대표는 뭐 삭감이 잘못했다, 뭐 여당이 아니야. 그 지금 자기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거짓인 게 지금 탄로난 상태고, 막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어지럽죠. 아휴, 몰라. 욕하고 말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쉬워요. 그냥 진짜 이 나라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둘 중에 뭐가 진짜고, 왜 윤 대통령은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윤 대통령은 왜 그랬는지, 진짜 계엄령을 하려고 한 거였을까? 우리나라를 해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건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보여주는 내용에서는 왜가 없어요. 그걸 왜 했는지. 그리고 뭔가를 했다면 윤 대통령도 분명히 내가 한 거에 대한, 계엄령을 한 거에 대한 거를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자체 말과 행동과 지금 하나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죠, 정치에.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누가 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확 바뀌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됐고,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 정치는 배워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달았고, 그래서 촛불 집회가 나와. 태극기 집회도 윤 대통령 반대 집회도 나갔던 거고, 이렇게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만 하는지, 그 말과 행동에 따르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이전의 말과 지금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는 정말 말이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말 바뀌는 사람은 정말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이 바뀌었다면 왜 그걸 바뀌었는지 이유라도 있으면 돼요. 이유가 타당하면 그걸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도 그 사람의 말은 계속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보는 눈이 그래도 좀 생겼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한두 명이었겠어요. 자, 우리는 늘 불안함에 떨고 살아요. 내가 언제 이 회사에 직장을 다닐지, 그리고 시장은 계속 막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오르고, 그 안에서 막 최근에는 또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불안한 심리에서 뭔가 달콤한 거 하나를 주면요, 거기에 만족을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것 또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보셔야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더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리고 왜 사고 깨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서 누가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개개인이 파워를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지, 법 위에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개인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결국 잘 살거든요. 개개인이 탄탄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고, 개개인이 법을 잘 지키고, 개개인이 그런 그 선에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을 줄 안다면, 그게
우리 미래 아이들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인 거고 기본 상식인 거고 근데 막상 내 문제로 갖고 와버리면 그 상식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불안함이 너무나 크고 잘 모르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머리가 아프고 모르겠고 하니까 놔버리는데 놔버릴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왜? 왜 뭐가 자꾸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그 궁금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을 했을 때 우리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도 없어요. 그러면 계엄령을 내린 윤 대통령이 왜 내렸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면 자 그리고 나서 또 잘못된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엄청 그 본인의 죄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갔는데 그리고 지금 점점 국민을 위한답시고 하고서는 별거의 행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되냐고요. 윤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했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국민의 소리를 했다는 걸로 그 카톡을 열람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소리를 못하게 지금 묵인해버리고요. 코로나 때도 보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 때 코로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알림이 떠서 꺼졌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사람들, 국민들에게 돌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코로나 때? 몇 시 이후로, 그러니까 2, 3인 이상 막 나가지 못하고 거의 2년을 우리가 집안에만 있었고요. 그 지원금 풀고 도와준답시고 했는데 결국은 그 빚에 파산한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도 그거에 쩔쩔매는 사람들 많고요. 근데 결국엔 또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워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 아무 문제 없었고요. 우리 서민들만 힘들었어요. 그것만 보셔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보라는 게 무조건 대놓고 믿으라는 게 나쁜 거지 알아보시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라면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걸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럼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우리가 누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내가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다닐 수 있는지. 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건 공산당이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거의 외국으로 거의 외국인이 거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1년 살고 왔을 때요. 외국인이 사는 공산당에서 배워온 게 있어요. 와, 외국인이 살기는 굉장히 힘들구나. 중국에 저희 남편이 조선소업을 있어서 한국 기업이 조선소를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회사를 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했어요. 중국은 어떻냐면 조금 된다 싶으면 내쫓아요. 한국 기업을. 그리고 그 기업을 가져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못됐다 하지만 거기 법은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 땅을 그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돈만 있으면 다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에게 관대할 것이 아니라
그 겉에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알았고,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약자일 때 그냥 저 혼자 그냥 참으면 되지랑, 제가 약자여서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건 두 번째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고, 부모가 힘이 세야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 대통령님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 있게 계엄령을 내려서 정말 이 드러나게 해주신 이 정치에 제가 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볼 수 있고, 또한 이거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거를 못 보던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크죠. 그런 영향력이.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유튜브에 저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게 아이승환 대표님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괜찮아요. 자신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그거는 말씀하셔야 돼요. 왜 지지하지 않는지, 왜 탄핵 반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야죠. 자신의 소리를 밝히시는, 그냥 계엄령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그게 아니라, 양쪽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나는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뒤에 명분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인의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알아봐야겠구나. 정말 언론만 보고는 안 되겠구나. 사실 그리고 청문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편집을 해요. 좀 편집도 많이 보여지는 것만 보죠. 근데 미국엔 그냥 실시간으로 그 모든 거를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저까지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잘하든 못하든 다 보여줘야 되는 거, 다 보여지고 그 안에서 그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직접 지는 거,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걸 또한 배우는 거.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누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부모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잘못도 있고, 아이들도 아이들을 봐야 하는 섬세함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었고, 어떤 이창훈 배우가 본인의 살아온 그 경험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8살, 그러니까 되게 어린 저학년 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입학하는 날 갔다가 1시간 거리 걸어서 가는 거리에 너 이거 오는 길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1시간을 걸어갔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가 일하러 가셨는지 안 계셨고 혼자서 집에 오는데 3시간인가 4시간이 걸려왔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들으면 되게 짠하죠.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을까. 근데 그분이 부모가 되어서 와이프와 자녀 중학생 아이한테 정말 친구들과 어디를 가지 못하게 거의 구속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CCTV로 태어나고 싶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사랑 표현이 그건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혼자서 어려우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맡고 있는 거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순간에 감정은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거를 뛰어넘었을 때 저는 그 예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힘든 시기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낀 순간,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했던 순간이 오히려 기회이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를 동안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진짜 정말 반병신, 표현은 그래요. 진짜 반병신 돼서 아이승환 대표님을 찾아가서 제가 다른 인생을, 다른 경험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4050이 자신의 일에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커리어, 자신이 정말 부모에게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내 주변 환경에서는 결코 지금처럼 살았던 거 그대로일 거고요. 무슨 계기가 있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다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다 우연한 계기로 누군가를 받고 누구를 찾아갔고 누구한테 배웠고 뭔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도 있어요. 나는 혼자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